오늘은 닌자고의 과거와 현재를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닌자고의 과거와 현재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닌자고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부터 과연 닌자고가 어떻게 인기를 끌었는지, 즉 정성기라 불리는 시즌5까지를 기준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레고 닌자고의 원작은 제품이 맞지만 많은 사람들이 레고 애니메이션을 통해 닌자고를 접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제품이 아닌 애니메이션을 기준으로 설명해볼까 합니다. 근데 각 시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요약한다면 뭔가 스토리 요약처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각 시즌마다 굵직굵직한 것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레고사는 2000년대 초반 아틀란티스의 시리즈를 뒤이어 레고의 고유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레고사에서 일을 하던 토미 안드레스는 레고 캐슬 시리즈에서 나왔던 닌자에게서 모티브를 얻어 레고 닌자라는 프로젝트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고 닌자라는 프로젝트는 후에 닌자고라는 이름으로 수정이 됐으며 그렇게 2009년 레고 닌자고의 첫 번째 예고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니아나 파이토 등 주연 캐릭터들과 세계관의 설정을 구체화한 이후 2011년 1월 14일 날 첫 반영을 미국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닌자라는 신박한 주제와 아직도 찾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제법 자빠진 제품들, 거기에 적절한 세계관과 디자인 등으로 인해 닌자고는 당시에 잼민이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물론 액션 어드벤처 만화이긴 하지만 첫 번째 작품이었던 만큼 액션이 그렇게 대단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닌자고는 성공적인 팬층을 얻는 데 성공하여 본격적인 시즌1의 제작을 알리며 닌자고는 그렇게 장기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닌자고의 정성기는 시즌1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나온 작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탄탄한 스토리와 넓어진 세계관, 그를 통해 등장하는 수많은 캐릭터들과 그들과 관련된 서사가 하나하나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캐릭터 자체의 심리와 철학적인 부분까지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부분이 없었던 완벽한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물론 액션은 빼고. 요즘 닌자고가 로이드 중심 서사로 진행되는 것과는 다르게 당시의 진주인공인 로이드가 등장했음에도 각각의 닌자들이 마음의 짐을 해소함으로써 각 캐릭터들의 심리적인 묘사 역시 상당히 잘 이끌어냈으며 현재는 아무런 의미 없이 빌런들과 싸우는 게 닌자고의 스토리이지만 당시에는 각각의 에피소드마다 교훈을 줌으로써 역시 좋은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닌자고는 큰 인기를 통해 무려 당시의 연매출이 1100억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10만원이 넘어가는 고가 제품들이 품절이 되는 등 당시의 닌자고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시즌1을 끝낸 닌자고는 그 다음 작품인 시즌2가 그의 바톤을 이어갔습니다. 닌자고 시즌2는 시즌1의 스토리를 이어 좀 더 넓어진 세계관과 닌자고의 기원, 그리고 진 최종 보스인 오버로드의 등장으로 인해 재미없을래야 재미없을 수가 없는 스토리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상 시즌1에서 그린 닌자로 밝혀졌음에도 큰 하락이 없었던 로이드의 성장 스토리를 보여주게 됨으로써 캐릭터의 몰입감을 높였고 가마돈인 아버지와의 부자 간의 대립, 그리고 아직까지도 닌자고 시리즈의 최고 명장면이라고 평가받는 골드 닌자의 최종 각성까지 스토리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가장 매끈했던 시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로이드의 최종 각성은 올타임 레전드 각성신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역대급으로 웅장한 장면을 연출했죠. 그리고 전투신 역시 전작보다도 훨씬 시원하게 나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오버로드의 명대사까지. 물론 장점만이 존재했던 시즌은 아닙니다. 로이드의 중심 서사다 보니 다른 닌자들이 쩌리가 됐던지 최종 병기처럼 나왔던 골든 메카가 너무 험하게 퇴장하는 등 아쉬운 설정들도 있긴 했지만 이제까지 이어져왔던 닌자고 시리즈의 스토리를 마무리 짓는 데 있어 이만큼한 작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닌자고는 시즌2를 마지막으로 완결하는 줄 알았으나 당시 시즌2의 인기로 인해 닌자고가 최정성기를 달렸던 만큼 어른들의 사정으로 인해 닌자고는 장기화가 진행돼 시즌3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시즌3는 추억 보정으로 인해 현재는 나쁘지 않았던 시즌이라고 기억을 하지만 깊숙이 생각해보면 문제점이 정말 많았던 시즌입니다.
우선 세계관 최강자였던 로이드를 너프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로이드의 골드 파워를 너프시키기도 하고, 뜬금없는 제이와 콜, 니아 간의 삼각관계, 설정 붕괴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황금 무기와 우주 설정, 단 한 시즌 만에 내절로 돌아온 오버로드, 그리고 닌자 컨셉에서 너무 벗어난 테크노 기술 등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욕먹을 만한 설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당시에 닌자고의 인기가 최정석기를 달렸던 만큼 시즌3도 성공적으로 끝이 났으며, 무엇보다 주연 중 최초로 사망했던 잔의 희생만큼은 역대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라고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작이 최고의 인기를 끌었으며 가장 평가도 좋았던 골드 닌자인 만큼 당시 닌자고의 인기는 골드 닌자보다는 살짝 떨어지긴 했죠. 그래도 이러한 무법지에서도 캐릭터들의 디자인만큼은 상당히 잘 뽑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닌자고는 2차 정상기라고 불리는 시즌4로 넘어가게 됩니다. 닌자고 시즌4에서는 시즌1에서 살짝 불려던 떡밥인 아나콘드라이에 대한 떡밥을 해소했으며, 거기에 수많은 원소 마스터들이 등장해 다양한 볼거리들을 제공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카이와 칼로프와의 전투, 카이와 애쉬와의 전투는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네요. 거기에 가마돈의 마지막 희생까지 성공적으로 그려내며 떡밥 회수와 스토리적인 흐름, 액션씬까지 정말 잘 뽑힌 닌자고의 최고 시즌 중 하나라고 평가받으며 닌자고의 2차 정상기의 시작점을 알렸던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주인공인 카이의 비중이 없다는 게 살짝 단점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당시에 시즌4의 조회수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당시의 티타늄 닌자고의 인기가 역대 닌자고 시리즈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시즌 중 하나임은 사실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카이를 포함한 모든 원소의 마스터들이 원소의 드래곤을 소환하는 장면은 상당히 웅장하게 잘 표현했는데 이걸 사람들이 명장면으로 딱히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원소의 힘과 관련된 설정들은 앞으로의 닌자고가 원소 게임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후속작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닌자고 시리즈의 2차 정성기라고 불리는 시즌4의 인기는 시즌5 고스트 닌자고가 그 바톤을 이어받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시즌5 고스트 닌자고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즌인데요. 실제로 시작부터 가장 비중이 높고 가장 강했던 닌자인 로이드가 모로에게 패배하면서 스토리 자체에 긴장감이 흘렀으며, 시리즈 전체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던 로이드의 비중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다른 주연 캐릭터들이 빛을 봐 각종 캐릭터들의 서사를 보다 단단히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가장 매력적인 빌런 중 한 명이라 평가받는 모로의 등장과 조연 캐릭터였던 니아를 물의 닌자로서 메인 캐릭터로 합류, 거기에 콜이 유령이 되는 등 상당히 충격적인 스토리와 특유의 긴장감으로 인해 역대 시즌 중 가장 몰입이 잘됐던 시즌 중 하나입니다. 스토리 역시 시즌4에 이어 원소의 힘과 관련된 스토리를 풀어내게 됨으로써 스토리가 연결된다는 느낌을 상당히 잘 받았죠. 그리고 16가지 차원과 관련된 설정들이 공개가 되며 앞으로의 닌자고의 후속작에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무엇보다 마지막에 니아가 각성했던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당시의 고스트 닌자고의 조회수를 보시면 당시에 얼마나 큰 인기를 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역시 1000만 조회수를 달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었죠. 그렇게 닌자고 시리즈는 시즌 1부터 2까지 1차 정성기를 이끌어냈다면 시즌 3 때부터 애매했던 인기를 시즌 4와 5가 2차 정성기로 이끌어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2차 정성기를 달리던 닌자고는 시즌 6로 인해 암흑기에 들어서게 되는데,